오랜만에 계단에 요 약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슬슬 나쁜 이 벌레들이 튀어나올 때가 돼서 약을 이렇게 만상 쫙 쳐버리는 거죠. 죽어라. 아이고, 수상이도 얼마 전에 올랐는데 배수 상태를 좀 보고 분석을 싹 했었습니다. 여기 누가 담배가 아니고 여기구나. 여기 좀 쳐야 되겠다. 오랜만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2025년 아파트 또는 원룸으로 따박따박 현금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방법. 자꾸 저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잡으러 오는 건가?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가 또 생각이 많이 또 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투자자, 제 생각이 무조건 제가 뭐 맞고 진리입니다, 법입니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원룸 건물 운영해보고 투자도 한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더더욱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느끼게 됐던 좀 중요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물 투자, 특히 뭐 상가나 상가주택, 다가구 원룸 쪽에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를 제가 강조를 꾸준하게 드렸습니다. 금매의 물건을 잡아야 된다.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금액, 주변 시세보다 낮게 되는 그런 물건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 대지 면적이 한 65평 이상이면 좋겠다. 대도로 한두 블럭 안쪽으로. 너무 대도로 쪽이면 시끄럽고 그런 매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그런 소음에 또 취약하다 보니까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한두 블럭 안쪽 최소, 그리고 앞에 한 8m 정도 도로가 되는 그 정도 도로를 끼면 좋겠다. 건물이 특히 낮뿐만 아니고 밤에 한번 오셔가지고 가로등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특히 뭐 초등학교 앞에 안전 귀갓길 그런 거 있죠. 그런 쪽에 좀 안전상 보안상으로도 좋다. 그리고 교통적으로는 지하철에서 도보 최소 10분 안쪽, 그리고 만약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라면 대중교통, 특히 버스 노선이 많은 곳, 그리고 학생 수요자가 학생 중심이 아닌 대학가 그쪽이 아닌 업무지구, 일자리가 많은 곳 또는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교통편이나 이런 도로가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수익률도 또 봐야 되고 주변 동네 공실률도 보고 등등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에 있어서 도움드리는 영상을 제가 계속적으로 찍고 있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베이스로, 투자하기 전에 이런 베이스로 깔려가야 되는 모든 기준과 그런 지식이고요. 이것 말고 제가 최근에 느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 투자에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최근에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막연하다. 10억 건물 투자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거기 몇 군데 부동산 들려서 그 부동산 얘기만 듣고, 또 유튜버 요즘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건을. 그런 분들 말만 듣고 매수 또는 투자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현실에 그렇게 많구나. 사놓기만 하면 알아서 잘 굴러가고 현금이 따박따박 내 통장에 탁탁 꽂히고 그 돈으로 야 나는 노후 준비, 늙어 죽을 때까지 준비 다 됐어. 나중에 돈 쓰면서 탁탁탁 살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그 대지, 땅 가격까지 오르면 일석이조네. 특히나 원룸, 다가구, 상가주택, 아파트와 전혀 다르게 접근하시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주, 실거주 상품이긴 하지만 내가 그 건물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 임대, 운영, 공실관리, 부동산 연락, 임차인분들, 우리의 고객님들이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임대인, 집주인이 관리를 신경을 계속 써서 하는 건물과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알아서 되겠지 뭐, 신경 안 쓰고 그런 건물은 하늘과 저는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너무나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마음가짐, 그 정도 성실함과 꾸준함, 고객 서비스 마인드 없이 현금이 그냥 자동적으로 꽂히는 시스템은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특히 이런 비아파트 시장에 최근에 2, 3년 전부터 터진 뭐 전세 사기다, 깡통 전세다, 이런 빌라 왕이다, 뭐 집주인 적폐다, 사기꾼이다, 이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이런 특히 비아파트 쪽에 말살이 됐는데,
또는 추가적으로 요즘에 뭐 대출 규제다, 이런 다가구나 이런 쪽에 방백이다 해가지고 대출도 더 타이트하고, 이런 것도 생각보다 잘 안 알아보시고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또 대비, 뭐 내가 전세금을 내줘야 될 어느 정도 여유자금,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또한, 와, 이렇게 건물을 사려 한다고? 이런 여유자금도 완전 타이트하게 탁 해가지고, 제가 논란 적이 최근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0% 하나부터 10까지 막 준비를 막 완벽하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건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굳이 하면서까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피하는 게 상책인 거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 건물 투자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투자해놓고 관리하다 보면, 임대 운영하다 보면 경험도 쌓이고 공부도 되고 배우는 게 있지 않겠냐 하시길래, 제가 가만히 듣다가 무슨 소리 하시냐면서, 정말로 수억, 수천만 원 깨지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냐, 또는 전세금을 제대로 내주지 못해서 소송 같은 거 들어오고도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냐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제대로 관리 안 했더니 대출이자 되고 오히려 월세 받아봤자 마이너스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자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십선비 같은 그런 마인드 천하태평 하실 것 같냐고. 투자는 현실인 거죠. 내 남은 인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나부터 10까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명의를 남의 명의에서 내 명의로 가져오는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은 그냥 내 책임인 거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세상에 정말 사자들, 건물 임대, 이렇게 뭐 관리,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잘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자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눈 뜨고 코 베이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시고 진중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건물 투자, 특히 생계형, 우리는 막 연예인이고 스포츠 스타고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사놓고 시세 차익 해가지고 뭐 해서 이런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생계형 임대인 건물주분들, 앞으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는 이런 월세 입주 매달 너무나 달콤하다, 월세가. 다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고객들을 꾸준하게 만족시킬 줄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 죽어 나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생존하고, 나의 이 피 같은 돈이 들어간 내 건물을 지키고 가치가 꾸준히 오를 건물을 저는 스스로 내가 만들 수밖에 없다.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당연히 아직 부족하고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고 공부하고 진화해 나가야 된다는 하면서 또 다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또 이런 또 초심을 제가 또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자신에게도 오늘 제가 쓴소리를 또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또 이 내용을, 제 생각을 다시 구독자님들께도 가장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작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